자,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자, 4월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가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 7월. 자, 이번 3분기는 마이너스 10%. 네. 어,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하락한 것 자체는 참 안 좋지만 슬픈 일이지만 보통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10% 정도, 이 정도 11%, 네, 10%, 이 정도 하락은 했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요 봄에 있었던 이 모습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봄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여름에 이 실적 발표할 때하고는 여기는 이제 급등한 후에 깨진 거라서 조금 결이 다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 이후 상황을 이제 이쪽 상황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주가라는 것은 그 작용 반작용이에요. 급등을 하면 그 이후에 하락을 하고 또 급락을 하면 그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를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전저점은 깨지지 않았고, 여기는 깨졌지만,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저점이 이제 깨지니까 여기를 관통하면서 깨지기 때문에 이제 또 하락 충격도 컸고 차트상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틀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좀 커 보입니다. 실제 이제 하락폭이 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좀 지지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후에는 뭐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음봉 계속 이렇게 그냥 수직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있지만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항상 하락을 했을 때는 이후에 이제 반등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45도 정도로 하면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세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바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 이쪽으로 이제 잡아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거 매수를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 잡기를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그 잡으려 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잘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음, 그냥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지.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잘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저기서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반응을 지켜봐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겪어봤겠지만 아무리 무서운 하락도 어, 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끝없이 무서운 하락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요거를 겪어봤죠. 음,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하락을 겪어봤는데 역시 그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잘 이제 매매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들어있다라는 점.
어,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내 돈을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섣불리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니까 이 시세가 탁 내려쳤는데 그걸 섣불리 이게 바닥을 잡으러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그 떨어지는 칼날에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풍은 피해가라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욕심이 나서 이제 매매를 못 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음, 음, 물론 이제 그냥 막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잘 반등이 나와서 어, 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은 좋죠. 예, 좋은데 그게 쉬우면 주식이 어렵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해서요. 어, 뉴욕 증시 파월 연설 금리 상승의 휘청. 예.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예. 이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호재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디서 좀 호재 힌트를 봤냐면 이제 시장은 어제 이제 어땠냐면 저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나오고 나서 이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빠졌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시작되기 직전인가요? 제가 애플 주가를 봤는데 어, 이게 이제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파월 의장 발언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나서 왜 상승을 했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그냥 이전에 했던 이야기 반복.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했고 구글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상승하고 요게 지금 파월 의장 발언 나왔을 때 막 상승한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빠졌거든요. 테슬라도 여기서 파월 의장 발언 나오고 막 상승을 좀 했어요.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 발언은 이제까지 뭐 했던 얘기 뭐 그냥 뭐 동음 반복이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지만 뭐 그 2%의 목표를 굉장히 또 강조를 했어요. 예, 계속해서 2% 목표에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저의 이제 뇌피셜을 한번 희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좋았냐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런 긴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이 됐고 이것이 통화 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너무 오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제 세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그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이 났고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준 거죠.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그 시중의 자금들이 이제 국채가 싸졌으니까 오 저기 싸다 하고 저가 매수를 하러 이제 갈 거다 이거죠. 근데 너무 높은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잘 안 써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했어요. 먼저 선행으로.
그래서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테이퍼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어, 이제 테이퍼링이 반대죠. 이제 이게 어떠니까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시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그 긴축을 하지 않고 다시 이게 돈 풀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돈 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하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뭐 인상, 인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의 과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일본이 하고 있는 그 YCC 컨트롤처럼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이제 이자 부담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미국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그 파이낸셜들이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제로 부도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제 일종의 YCC 컨트롤처럼 리미트를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그 국채의 저가를 딱 정하고 거기서는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그 무제한 매입. 이건 사실 다시 돈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금융권이 위험할 정도, 위태로울 정도로 막 이런 게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저가의 리미트를 딱 정해버리고 더 이상 이 이상은 그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우선 그런 조치를 먼저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만약에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엄청 좋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낼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먼저 선행 과정을 거친 후에 테이퍼링이라는 선행 과정을 거친 후에 이게 2018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QT를 했었거든요. 이제 금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선행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금리를 만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바로 인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이런 테이퍼링처럼 반대에 이제 돈을 이제 수도 꼭지를 이제 푸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YCC 컨트롤처럼 이렇게 리미트를 딱 정해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금리 이제 치솟는 금리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 미국 10년물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에서 방어가 된다면 굳이 저런 조치까지 취할 건 없는데 만약에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10 이번 11월 1일은 아니라도 12월에는 아마 바로 방어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4.9면은 좀 너무 높거든요. 예, 지금 주봉 월봉인데요. 4.9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방어에 들어가지 않을까. 뇌피셜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그 금리가 횡보했습니다. 자, 횡보를 했고 어,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에 큰 하락에 따른 초반에 이제 좀 반등을 하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발언 있고 나서 좀 많이 밀렸죠. 자, 테슬라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가 프리마켓일 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애프터에서 많이 밀렸고 여기서 한 얘만큼 이렇게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늘어났죠. 문제는 여기가 있었습니다. 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각종 뭐 애널리스트들 뭐 댄 아이브스라든가 뭐 각종 기관들의 이제 그 쏟아지는 그 비평 속에 밀려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약하면 다시 밀린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에서는 어디선가 빨리 최저가를 잡아야 돼요. 예,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어떤 무서운 하락 속에서 움직일 때 이런 형태를 띱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양봉 반등 한 두 개 나왔지만 이쪽으로 이어지질 못하죠. 여기서 벌벌벌벌 떨고 있죠. 거래량도 상승을 하지만 거래량이 몰리지를 않아요. 와 가는구나 이럴 때 와 가네 하고 가서 이제 매수를 들어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죠.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무서움이 막 이제 엄습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제 막 주춤주춤 하는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이게 뚫어주는 거죠. 예. 그래도 아직도 무서우니까 거래량을 붙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예. 이렇게 거래가 늘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선가 이제 뭐 여기가 뭐 바로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저점 깨졌다 해갖고 또 뭐 또 난리 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하락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기간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서 이제 양봉을 급반등 시키는 거죠. 양봉 급반등 시켜서 주가를 살려놓으면은 여기가 최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양봉 급반등 시키는 거죠. 급락에 따른 급반등. 근데 여기는 이제 십자봉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방어가 된 거죠. 여기는 이제 꼬리들이 달리면서 방어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테슬라 자체 뭐 지금 그 뭐야 그 사이버 트럭 출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 그 공지가 있었는데 그 공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그 테슬라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악재가 더 사람들한테 더 잘 먹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가격에 드러나는데 사이버 트럭 이벤트라는 그런 좋은 호재에도 그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테슬라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이에요. 매크로 상황이 좀 나아지고 해서 나스닥이 지금 좀 그 올라가 주면은 테슬라도 같이 좀 올라가 줄 것 같고 이제 연준 금리 결정할 때까지 블랙아웃 기간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방송에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 계속 좀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매크로 상황도 좀 나아지고 하면서 또 PC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해준다면 테슬라가 이제 같이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나스닥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내려왔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하락이 좀 깊다 보니까 약간의 반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파우르 장 발언이 좀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전 저점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전 저점 매물대가 좀 지지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악재가 던져져서 그러니까 요때처럼
추가적인 악재가 딱 던져져 갖고 뭐 그냥 개파락을 해버린다. 그럼 여기를 이제 깨는 시도를 또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떨어지더라도 전저점 부근에 딱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딩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반등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리바운딩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바로 반등할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어제도 하락에 따른 반등이 있었지만 반등이 미미했고, 예, 이 저항에 딱 걸려버렸어요. 저항에 딱 걸려버리게 됐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데 이제 전황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제 느낌이고 뇌피셜인데 이 금리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이 지금 이제 긴축으로 세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는 이 중간 과정,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과 반대되는 조치, 그게 딱 취해진다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어제 파월 의장의 말은 뭐냐면 조금 고집스러운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예.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소비를 줄여서 경기가 냉각이 돼가지고 인플레가 딱 떨어져야 돼요. 강하게. 근데 지금 인플레가 올랐다가 떨어질 여기 살짝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파월 의장은 아주 고집스럽게 인플레가 끈적끈적하고 고용 시장이 핫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 긴축 정책을 할 건데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어제 말은 그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파월 의장이 우리는 전체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2% 목표가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갈 거다. 그런 말 다시 했거든요. 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디 내가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뭐 하는데 뭐 니들이 어디까지는 버티는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래? 그럼 내가 금리 한번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아주 고집스러운 면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예.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을 뭐 가면은 결국에는 탈이 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주가는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예, 내리기만 하지도 않고요, 오르기만 하지도 않아요. 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또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아마 이게 하락이 좀 과도해요. 이거 여기서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네, 요 부근에서 아마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봐야겠죠. 이제 요렇게 요런 라인이 있는데 이제 이런 라인을 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찍고 이렇게 여기서 보셨죠? 이렇게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고 딱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나오죠.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것 좀 한번 두고 봐야 되겠고, 이 말은 뭐냐면 어제 장 초반처럼 요 정도 반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네, 요 양봉 반등으로 이 저항 라인을 완전히 뚫어냈다라고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뚫리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라인인데 이게 완전히 뚫리려면은 한 이쪽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13,350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주가가 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다음 거를 어떻게 모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 반등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해서 들어가면은 다시 하락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좀 나오는 반등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상승할 때 그래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더 하락하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아니, 음봉으로 빠져나왔다 하면은 이 채널이 이제 깨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초반 반등은 사람들이 속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반등 나오는 양상을 보실 때 좀 더 신중히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락 기간에 정말 신경들 많이 쓰이실 텐데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반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